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남은 4월 주요 경제 이슈,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글로벌 경제 화두 역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이를 두고 아직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남은 4월 달 미국 네. 증시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특별하게 이번 주는 특별한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네. 주에 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표는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축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긴 하지만 다른 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는 뭐 미국보다 이제 EU의 3월 달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지금 뭐 시장 예상치는 7.5%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나올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올지도 시장의 관심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뭐 경제 지표보다는 이번 주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그 패드에 있는 이제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 연준 연은 총재의 발언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 전에,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다음 주서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면 FOMC 회의 2주 전서부터는 그 FOMC 멤버가 되는 뭐 연준 이사들이나 아니면 지역 연은 총재들이 발언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이제 발언을 못하는 것 때문에 뭐 그러면 이번 주 중에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제일 마지막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하는 사람을 보면 뭐 대표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그 목요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IMF 주최 행사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제 5월 달에 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양적 축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5월 이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도 아마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또 기대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4월 19일 날 그 블라드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그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강성 매파의 뭐 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강성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과연 기존에 있었던 강성 발언, 그러니까 올해 뭐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 3%를 넘겨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그 연준의 그 인상 폭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블라드 총재의 발언 자체는 아마 조금 뭐 강성이 보통 때보다 조금 더 강하다 그러면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림수는 가능성 뭐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국내외를 막론하고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아마 박스권 대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움직이는 게 특히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대외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운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양국이 군사적인 이제 충돌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바스 지역 내가 지역이 보통 이제 곡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뭐 관련된 여러 이제 곡식들의 파종이 뭐 연기가 되면서 아마 올해는 뭐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긴축금리 관련된 부분도 계속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뭐 어떤 조그만 이슈라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여건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쭉 장기간 동안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둔감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좀 둔감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이슈가 나와도 시장에 반영되는 게 조금 더디게 그러면 덜 반영되는 그런 측면은 뭐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소식은 별로 없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2650에서 한 2750선에서 박스권 내에서 좀 더 움직임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박스권 내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생각보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개별 주가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만한 업종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네, 뭐 일단 이번 주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말서부터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주 후반 그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아마 피크로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1분기 기업 실적은 증가폭은 아마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분기에 증가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역기저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은 많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국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입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이 1분기 내내 지금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이제 실적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1분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56조 2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주 전에 비해서 지금 1.6% 하향 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대부분 지금 그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기업 실적들이 조금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아마 투자에 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에 이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아마 정유주 관련주가 아마 실적이 제일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긍정적인 이제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가 상승 부분입니다. 유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옛날에 싸게 사놓은 뭐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해서 이제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할 거고요. 또 하나가 정제 마진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지금 17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가 13달러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건 4달러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 복합 정제 마진이 4달러가 넘어가면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7달러 정도 되면 상당한 정제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제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영업 실적이 좋을 걸로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분기 실적으로는 아마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조금 더디게 움직이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금융주 같은 경우도 뭐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융주 관련돼서도 뭐 순이익 마진이나 아니면 투자 수익에 대한 이제 확대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아마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은행주가 조금 주춤거리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 대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긴 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건 뭐 일시적인 걸로 같고요. 올해 내내 아마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 쪽으로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1분기 정유와 금융주 쪽으로 실적 개선이 눈에 띌 것이다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일 텐데요. 코스피가 다시 2,700선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투자 전략과 또 대표님께서 탑픽으로 꼽고 계신 종목에 네. 대한 얘기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지수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네.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으로 지금 강한 이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제분이나 그다음에 사료 업체가 오늘 또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 그다음에 또 이 장기화에 따라서 향후에 곡물 수급이 계속 꼬일 것이다.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는 한번 수급이 꼬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그런 이제 회복 기간이 걸린다라는 게 지금 전반 복합적으로 좀 오늘은 시장에 좀 그러니까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그 판매 가격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주들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뭐 농산물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쪽으로 뭐 주가 흐름세가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런 흐름세는 뭐 좀 출렁거림은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특히 농산물 관련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 뭐 국내 최대 비료 생산 업체이면서 또 하나가 그 석유 유통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뭐 농산물에 대한 이제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료의 사용량을 조금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좀 척박한 토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안 쓰다가 개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비료의 사용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근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복합 비료 관련돼서 주요 지금 수출국 자체가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스, 러시아 이쪽이다라고 보여지면 네. 이쪽 관련돼서 특히 러시아나 벨라루스 쪽에서 그 특히 인 같은 경우 인간이 아니라 그리고 탄산칼륨 같은 경우 생산량이 많았는데요. 이쪽으로 생산량이 상당 부분 좀 줄게 되면 관련된 그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비료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판매 실적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최근 올랐기 때문에 아마 조정은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조금 저점 매수해서 분할 매수하는 차원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남해화학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또 네. 많이 빠졌었고 올해 들어서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조금 밀렸을 때 사자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투자를 네. 들어볼까요? 일단 뭐 작년에 올랐었던 건 요소수 관련돼서 이제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요소수가 들어가는 그 재료 자체가 비료에도 들어가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뭐 부족분 때문에 올랐다가 올해 빠졌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그 비료에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가격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지금 한 15,800원대, 900원대 그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조금 더 조정을 보이는 그런 시점, 한 15,000원 정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뭐 한꺼번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1차 목표로는 한 17,000원 정도 생각을 네.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뭐 조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2만 원대까지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원자재값 급등으로 원자재주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남해화학을 주셨는데요. 오늘장 1%대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셨고 1차 목표가로는 17,000원 정도를 네.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의 경기 상황이에요. 오늘 네. 중국이 1분기 GDP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거고 또 국내 기업으로도 수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중국 그 투자를 한다라, 그러니까 뭐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일단 국내 입장에서 뭐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는 업체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재는 예전과는 다른 이제 중국 내에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내에 그런 수비가 증가한다고 해서 국내 기업에서 이제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의류 관련 쪽으로 조금 더 강한,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경기 부양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확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지금 봉쇄 지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 봉쇄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봉쇄가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아무리 경기 뭐 부양책을 취한다라고 해도 이게 쉽게 경제가 뭐 순환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순환이 되어야 어떻게 뭐 경기 부양책을
취하든 말든 아마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에서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동북 삼성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상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중국 GDP, 그러니까 상해나 뭐 보면 이제 그 옆에 주변부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뭐 장수성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우베인가? 하여튼 그쪽 지역에 이제 세 개 성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중국 내 GDP의 한 35%가 이쪽 해당 지역에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봉쇄가 장기화되면 이쪽에서 생산하는 물건 자체가 다른 쪽에 부품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외에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5월 초 정도에는 뭐 생산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가 현재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그래도 아마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단 일단 그 봉쇄를 풀어야만 어느 정도의 뭐 회복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오긴 했지만 네.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나쁘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뭐 일단 중국 관련된 부분은 계속 조금 관심 있게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국내 기업이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국내 전체 수출량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예. 뭐 제일 단일 국가로는 제일 많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수출 자체가 상당히 뭐 중국이 이렇게 봉쇄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규모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국내 원화도 약세, 그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4월 주요 경제 이슈와 대응 전략까지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